완전히 위임을 못 해주시는 게 뭔가 한켠으로는 내가 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나보다 뛰어난 맨파워가 엄청 강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다 맡기고 싶으면 맨파워 쩌는 돈 많이 주고 될 거라서 시키면 되지. 왜 나한테 저러나. 시스템과 맨파워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매출 잘 내고 그런 대표님들 보면은 초반 인원 세팅을 맨파워, 그러니까 일당백, 인센을 많이 주고 너가 나처럼 사업가처럼 일을 해라. 거의 비즈니스 영역 하나를 아예 이 사람한테 일임을 하고 대표님은 거의 관심을 끄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상이 너무 확실해요. 월천은 물론이고 그 이상을 주면서 확실히 현재만 봤을 때는 좋더라고요. 다 좋은데 매출은 잘 나고 하시지만 그 대표님들의 걱정은 항상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만두면 어쩌지? 그 사람이 나가거나 뭐 아프거나 갑자기 뭐 집안 상황이나 사정 때문에 어디 딴 데 가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찬스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핫했던 그 인수인계 영상에서 시작부에 그러잖아요. 핵심 인재와 같이 일하는 4년 동안 내내 이분의 퇴사가 걱정됐다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맨파워가 뛰어나면 당장 누릴 수 있어서 좋지만 대표의 마음은 그와 반대로 불안하더라. 일당백 직원들이랑 일하니까 얼마나 할 맛이 나겠어. 성과도 너무 잘 나고 그래. 지금은 좋지.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다른 회사 이직 제안받았대. 또는 내 거 부업으로 뭐 하고 있었는데 돈이 더 잘 벌려서 더 이상 공여산에서 안 해도 될 것 같대. 그러는 순간 우리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우리의 관계는 끝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나는 원래 벌던 매출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었다고요. 10억 계속 벌어야 되는데 나랑 둘이 파트너십처럼 일하던 엄청난 일꾼이 더 이상 나랑 일하고 싶지 않대. 차였어. 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존폐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거라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파도 또는 이 사람의 애가 있어. 애가 아파도 우리 회사는 굴러가야 하는 거니까 고객 응대는 계속 되어야 하는 거니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만나는 대표님들이 초기 창업 단계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회사가 반복적으로 매출을, 수익을 내는 구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프리랜싱으로 돈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고객사의 것을 맡아서 대신 해줘서 거기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 그런다고 했을 때 초기 창업 단계에서 대부분의 회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프로젝트성 업무란 말이에요. 회사의 완전한 본업이 돼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형태, 또는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뭐 경영, 회계, 세무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운영성 업무예요. 우리 회사에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생긴 일들, 반복 업무들, 그런 게 이제 운영성 업무라고 하면 그거의 반대가 이제 프로젝트성 업무들인데 초기 창업 단계는 이게 정말 많아요. 대표도 몰라. 처음 하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 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표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대표의 숙제는 이 프로젝트성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을 가져다 주는 형태로 바꿀까? 플러스 그럼 반복적인 업무가 됐으면 이제는 할 때마다 그만큼 처음 할 때만큼의 뇌를 쓰거나 에너지를 들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운영 업무로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운영 업무에서의 시스템은 그래도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다들 효율, 생산성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의 숙제는 이 프로젝트 단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가죠. 왜냐면 고정되지 않은 업무다 보니까 항상 너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많은 업무들이 상하이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막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중구난방으로 체계적이지 않게 규칙 없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두 번째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만난 그 대표님들 중에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좀 이런 성향을 가진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관리를 정말 깊이 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놓치기 싫어가지고 막 메인 프로젝트 아래에 서브 타스크, 그 서브 타스크 밑에 서브 타스크 해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결국 어디선가 빵꾸나고 내가 아니면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좀 그 계위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눈에 전체 한 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중에 어디가 이슈 났네? 그럼 나머지는 초록불이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슈가 난 거에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게 뭐지? 라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본인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계위나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고 주먹국으로 일단 데이터만 쌓다 보니까 그 실행단에서 챙겨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표님이 매일 봐야 하는 그 타스크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좀 추상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운영 업무와 프로젝트성 업무를 구분하고 대표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 프로젝트성 업무에서도 어쨌든 직원들에게 일임을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줘야지만 내가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게 관리하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중요한 것만 대표님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위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대표님이 다 하는 게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운영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확장을 하려면 항상 말하듯이 대표가 미래 설계를 하고 다음 매출, 다음 분기 매출, 다음 고객, 다음 시장, 그리고 요즘 트렌드 이런 거를 빨리 바라보고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쪽에 꽂혀 있다 보면은 그게 약해지는 거죠. 그럼 결국 확장, 성장을 못하게 되고 이 사업의 생존 자체가 갈리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하는 건데 그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을 100점 맞자고 그 미래를 놓게 되면 아예 내가 먹을 파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직원이 나보다는 못할 거라는 건 끌고 가는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의 퀄리티 그리고 업무의 완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업무의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날 말하는 거 있죠. 온보딩, SOP, 히스토리 이 세 개 챙기시라. 그래야지 대표님이 아니어도 다음 사람이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특히 이 매뉴얼 같은 경우에 작은 회사가 매뉴얼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애초에 관리 인력이 없다는 전제로 자기가 일하면서 매뉴얼 쌓게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완벽한 100점을 위한 매뉴얼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하면 100점이겠지만 이 사람이 했을 때 80점만 받게 하려면 기준을 많이 다운시켜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리스크가 돼서는 안 되고 최소 품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일하면서 동시에 작성해 두는 거 그거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직원한테 일을 맡겼을 때의 또 다른 불안은 뭐냐면 이 일 자체가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죽을 때까지 일이 안 사라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제가 뭐 어디 휴가 갔다 오면은 완료 안 된 타스크가 빨간불로 엄청 많이 떠 있어요.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 그 타스크 처리하느라 하루가 다 가는 거죠. 이만큼이나 밀렸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큼지막한 덩어리 단위잖아요. 얘는 결국 안 지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님이 새해에 나 10kg 빼야지 이 목표를 정했어. 그러고서 1년 내내 12달 내내 난 10kg 뺄 거야 10kg 뺄 거야 이렇게만 있으면 사실 실행이 안 되잖아요. 10kg 빼려면 뭐 해야 되지? 웨이트 운동해야지, 유산소 해야지, 물 잘 마셔야지 세부 실천 과제들을 정해놓고 걔를 세부적으로 달성을 해야 결국 이 큰 목표가 이뤄지는 거잖아요. 쪼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업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타스크 단위로 개발자들도 그렇게 타스크 단위로 많이 일하잖아요. 티켓 발행하고 티켓 완료될 때까지 안 사라지고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 이제 대표님들이 일을 자꾸 한데 뭉쳐서 생각하는 다 똑같은 일 아니야? 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프로젝트성이라 대표님이 좀 개입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운영성이라 대표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1억 벌던 대표가 10억 바라보게 됐는데 여전히 이거 우리 볼펜 한 달에 10개만 사야 되는데 왜 15개 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운영 쪽, 경영 관리 쪽으로 넘기고 우리 간식비는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라고 고정해놓고 이제 담당자가 관리하게 하고 대표님은 그 룰 셋업을 하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한 번도 안 나눠보신 대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수많은 영상을 보면 맞다 이거지 우리 이거야 이걸 해보자 라고 하지만 이걸 막상 어떻게 나눠야 될지라고 하면 공님은 어떻게 그걸 분류하셨어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업이 크려면 위임을 해야 된대요. 그럼 나 위임을 해야겠다. 위임하지 않으면 사업이 클 수가 없대. 그럼 바보 사업가 막 똥멍청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나도 위임을 잘하고 싶어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투몽, 외주 플랫폼, 프리랜서, 마케터 이런 분들 써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리 회사 도메인 지식을 내가 매번 그 사람한테 떠먹여줘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거를 결과물이라고 갖고 왔네. 수준 미달. 그러니까
같은 거. 근데 이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최소 기준 매뉴얼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뭐 프리랜서한테 들이밀기는 약간 오바고, 처음에 그 직원분을 대기업 L사 상무님 비서분을 첫 직원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전 직장의 동료였죠. 그 분을 모시고서는 많은 걸 위임해봤어요. 좀 억지스러울 정도로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별의 별걸 다 위임을 해봤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 되는 거는 보통 뭐였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해봤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특히 그 아까 말한 최소 기준, 그런 것들은 어차피 기대치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넘겨도 괜찮아요. 규 작가님한테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저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되지, 얘를 뭐 이렇게 놓든 뭐 대각선으로 놓든 뭐 날려버리든 저쪽까지 놓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러프한 최소 기준이 있을 때 비교적 잘 통했고요. 정말 이거는 위임이 안 되더라 라는 걸 깨달은 건 뭐냐면, 근데 초기에 대표님들이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지도 안 해봤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얘한테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대치 조율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표 머릿속에 생각한 애프터의 모습과 이 직원이 받아들이는 애프터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진짜 기상천외한 결과물이 나와요. 그럼 이제 답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은 진짜 모르겠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열심히 겨우겨우 했어. 근데 틀렸대. 그럼 틀렸으면 어떻게 고쳐?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니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은 결국에는 위임에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을 어쨌든 다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 직원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그 프로젝트성 일들을 위임할 때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쪼개기. 이 전체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전체 A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이거 먼저 해볼까? 상품기획 먼저 해볼까? 시장조사 먼저 해볼까? 일을 쪼개는 기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일로 진행하는 업무는 업무 요청함, 타스크 관리 시스템에 쌓이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 프로젝트 관리에 쌓이잖아요. 그 기간이 넉넉하게 있으면 대부분은 오늘 할 일을 하죠. 오늘 할 일을 하다가 짬이 생기면 프로젝트에 있는 걸 보겠죠.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할 일, 타스크함에 쌓인 걸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대표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오늘 할 일, 타스크보다는 프로젝트 전체 이슈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이 타스크도 한 번씩 봐보겠지만, 결국에는 사실 매출의 큰 맥락,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건 결국 대표의 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어디서 매출이 새고 있는지, 비용이 새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데려왔어야 됐는데 쟤들한테 뺏긴 건 뭔지,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전 진짜 사람 뽑을 생각이 없어요. 전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나 혼자 적당히 벌고 행복하면 그럼 됐지 라고 했는데, 1인 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프면 매출이 멈추는 거. 물론 그거를 자동 수익이 나도록 뭔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면, 그냥 매출이 돌아가는 그쪽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진짜 1인 기업 대표님들은 새벽에도 자기가 CS 다 처리하고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 고객 한 명도 나한테 너무 소중한데 CS 무슨 시간이 어딨어. 그냥 하루 종일 오면 대답하는 거지. 계속해서 이래도 나는 괜찮다, 또는 거기서 내 행복을 찾는다, 내 자아를 확인하고 내가 고객 응대해주니까 너무 기뻐. 그 고객이 나한테 이렇게 내 제품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계속 하고 싶다면, 즉 아직 번아웃이 안 왔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번아웃 왔어. 이게 답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랬을 때는 시스템이 맞지 않나. 제가 느끼기엔 시스템이 되게 지금 완벽해 보이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근데 요즘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AI가 다 해주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스템 없어도 AI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그 1인 기업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1인 기업이 AI 에이전트 데리고서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 거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이전트를 굴린다는 건 사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PC로만 또 하면 모르는데 요즘 폰에서도 또 다 보면서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잖아요. 얘한테 계속 시키고 삶이 더 없어지는 방향 같아요. 이게 뭐 생산성이 안 난다, 효율이 안 난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그걸 내가 죽을 때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안정적으로 확장을 해가려면 결국에는 팀이 필요하다, 동료가 필요하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2명 이상이서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 클로드 코드, 뭐 코덱스 이런 환경이 좀
아쉽다. 자기도 얘랑 얘기한 걸 까먹어서 얘가 네가 저번에 이렇게 말했다고 나를 혼내는 마당에 이 둘이 쓸 우리 회사의 도메인 지식을 AI한테 맡겨놓고 함께 관리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얘가 내 습성을 알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써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저번에 A라 그랬는데 이번엔 B래. 내가 혼자 쓰는 AI는 내 생산성을 위해서 얘랑 계속해서 앱 만들고 자동화 시키고 막 몇 시 되면은 알아서 깨서 무슨 알림 보내주고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팀이 쓰는 기준, 우리 광고 소재를 자동으로 제작하고 우리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들고 우리 CS를 자동으로 응대를 하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 팀의 기준, 우리 회사의 기준, 우리 브랜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확장을 하려면 나중에 그 레버리지를 A를 키려면 팀이 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 생산성에서는 클로드 코드 오케이. 근데 팀이 운영을 할 때는 AI도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SSOT, 우리 회사 데이터, 단일 진실 공급원의 소스가 되는 데이터가 쌓일 공간은 하나여야 되고 우리의 SOP는 여기에 쌓는다. 상품 정보는 여기에 쌓인다. 이 상품에 대한 고객 리뷰는 여기에 자동으로 쌓는다와 같은 기준들, 그리고 그런 공간, 체계 정의된 거, 우리 회사 기준에 따라 쌓는 이 회사 데이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AI 시대에. 작은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또 하나하나 또 구분하는 것도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사업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니까 그 내부 관리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니까 손님들이 이걸 안고 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다. 직원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론들은 잘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드려보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그러면 우리 규 작가님이 요구하신 2년 가까이 된 이 시스템 계속 거듭해서 발전시켜온 저희의 프로젝트 운영, SOP 매뉴얼, 타스크가 담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멤버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같이 팀원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직접 보여드려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솔루션의 실체를 우리 멤버분들이 이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여사들의 이 대표 규 작가 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